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제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바 빈은 그 자바 클래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생성된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 빈을 이용을 하실 때는 그 클래스가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클래스 안에는 기본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서 외부의 다른 클래스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대신에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게터와 세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게터와 세터를 만드실 때는 그 게터 세터 메서드의 이름은 자바의 관습을 따라야만 돼요. 자바의 코딩 관습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코딩 컨벤션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보시면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멤버 아이디면 여기다 변수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단어가 되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멤버 그 다음에 id 이런 식으로. 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터도 set 그 다음에 멤버 id 이런 식으로 그 변수의 첫 글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주고 get이나 set을 붙여서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관습 코딩 컨벤션을 따라야지만 JSP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useBeans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태그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해볼게요. 스크립트릿을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크립트릿을 만드는 거죠. JSP에서 사용하는 태그 요소고요.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태그 요소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클래스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edu.web.model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임포트 문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edu.web.model 패키지 밑에 있는 모델 클래스.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거죠. 이 임포트 구문은 우리가 만든 edu.web.model 패키지 밑에 있는 member.java, 멤버 클래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걸로 M1, member 1이라고 할까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얘가 코드로 가볼까요? 코드로 가보면 기본 생성자는 아무 일도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링 타입의 멤버 아이디를 뭘로 초기화할까요? 객체가 없습니다니까 널이 되겠죠. 그렇죠?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모든 멤버 변수들을 그 멤버 변수 타입의 기본값 예를 들어서 int면은 0 불리언이면 false가 기본값입니다. 그 이외에 객체 타입이면 null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우리는 저 객체에서 무엇을 호출할 수가 있냐면 setter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setter 메서드를 호출해서 멤버 변수들의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m1.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돼요.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멤버 아이디, 멤버 패스워드, 멤버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라고 할까요? 자, 아이디는 게스트라고 만들었어요. 게스트. 이게 세터죠. 멤버 변수의 값을 어떤 지정된 값으로 세팅해주는 메서드죠. 클래스의 멤버들은 프라이빗이어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퍼블릭 메서드를 이용하면 퍼블릭 메서드는 다른 클래스에 공개가 되는 거니까 외부 클래스에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값을 세팅하거나 값을 읽어오거나 get이나 set이 가능한 거죠. 이게 getter setter의 역할입니다. 그죠? 자, 아이디만 세팅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패스워드도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도 똑같이 게스트라고 해볼게요. 게스트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set 이메일, 멤버 이메일. 여기는 테스트.com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크립트릿을 이용한 거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릿 그 다음에는 M1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오는 모든 멤버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div 같은 걸 하나 잡아주고 그 안에다가 뭐 ID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변수 이름이 뭐예요? 변수 이름이 M1. 그죠? M1. getter를 호출해야죠. get member 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br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getter를 사용해서 호출해서 getter 메서드를 호출해서 멤버 변수들의 값을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은. 그래서 getter의 호출 결과를 익스프레션 안에서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스크립트릿과 익스프레션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출력을 해보죠. 비밀번호 출력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M1.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찾으시면 돼요. get 패스워드. 줄바꿈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출력을 해볼까요? 이메일 출력하시려면 마찬가지로 expression 해주시고 M1. get member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이 9번 javabeans.jsp예요. 그러면 파일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 주소줄에서 요청을 보내실 때 9번 javabeans.jsp라고 하시면 javabean id 비밀번호 이메일 div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코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릿이나 혹은 익스프레션과 같은 JSP 태그 요소들이 사용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가 전달받은 HTML 문서를 보시면 HTML 문서 안에는 body, h1, div 딱 이렇게만 있는 상태예요. 그죠? 다른 거 없고. 그래서 스크립트릿이나 익스프레션과 같은 그런 JSP의 태그 요소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서버에서 웹서버에서 JSP가 뭘로 변환이 된다? 자바로 변환이 되고 자바가 클래스로 컴파일이 돼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여기 HTML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JSP의 동작 원리죠. 동작 원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 코드들을 볼게요. 익스프레션은 그래도 태그처럼 보이기는 해요. 어느 정도 태그랑 비슷하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스크립틀릿 안쪽을 보세요. 이 스크립틀릿 안쪽은 이거는 완전히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자바 코드.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 호출하고 메서드 호출하고 주석 있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바 코드죠. 익스프레션도 약간 태그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다? 코드 호출이에요. 메서드 호출이죠. 메서드 호출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위쪽에다 제목 하나 넣을게요. 제목을 스크립틀릿과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자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틀릿, 익스프레션 다시 얘기하면 자바 코드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바 코드를 이용한 건데 여기 있는 스크립틀릿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그 익스프레션의 내용들을 태그들로만 전부 다 바꿔볼게요. 어떤 코드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JSP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한 자바 객체 사용. 표준 액션 태그는요. 표준 액션 태그는 JSP로 시작을 합니다. JSP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하시면 이게 사용 가능한 모든 JSP 표준 태그예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요. 우선 객체를 만들어내겠다. 유즈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즈빈. 이 유즈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자,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여기 변수 이름 필요하죠. 그렇죠? 멤버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려면 변수 이름이 필요하고 생성자 호출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문장하고 동일한 액션 태그가 유즈빈인데 이때 id 속성에 넣는 값은 뭐냐면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변수 이름은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지역 변수 이름이 겹치면 안 되죠. 그럼 M2.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뭐가 보일까요?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필수는 뭐냐면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가 edu. 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멤버라고 해볼까요? 멤버. edu.web.model 있죠. 멤버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클래스 이름을 쓰실 때 얘는 그냥 멤버라고만 하면 끝났잖아요. 그쵸? 멤버라고만 하면 끝났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임포트문이 있었기 때문에 edu.web.model.member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바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멤버라고만 써도 됐었던 거예요. 그죠? 임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edu.
web.model.member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간단하게 멤버라고 쓸 수 있었지만 액션 태그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임포트랑 상관없어요. 액션 태그는 임포트랑 상관없이 반드시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클래스의 전체 이름을 다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액션 태그 한 줄이 스크립트릿의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 자, 그럼 스크립트릿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액션 태그의 내용은 이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자, 그런데 스크립트릿하고 액션 태그하고 비교해 보세요. 스크립트릿하고 액션 태그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자바 코드처럼 보이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죠?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어트리뷰트 값. 딱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액션 태그는 스크립트릿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보여지는 내용은 완전히 HTML이나 혹은 XML 태그와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도 있어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JSP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찾아보시면 돼요. set으로 시작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set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시면 set property라고 하는 거 있죠. property. 자, 여기서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자,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라고 불렀던 부분이 있어요.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 이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field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멤버 변수를 부르는 다른 말이 field라고도 불러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를까요? 속성, 프로퍼티라고. 이게 전부 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에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 지칭하는 용어들이 멤버 베리어블, 필드, 프로퍼티. 그래서 액션 태그에서 프로퍼티라고 하면 프로퍼티에는 뭘 써주면 될까요? 프로퍼티에는 변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무슨 변수 이름? set, 예를 들어서 set 멤버 아이디를 할 거다 라고 하면 변수 이름이 뭐예요? 변수 이름이 멤버 아이디. 대소문자 완전하게 일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 이름이 소문자로 멤버, 대문자로 id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사용하실 때에도 소문자로 멤버, 대문자 id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임입니다. 네임 부분은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객체의 이름이에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세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세팅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세팅할 거예요? 그게 네임이에요. 자, 우리는 객체한테 이름을 아이디를 뭐라고 줬죠? 객체한테 M2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의 이름이 뭐예요? 빈의 이름은 M2인 거죠. M2. 이해되십니까? M2라고 하는 자바 빈이 가지고 있는 M1 멤버 아이디 프로퍼티의 값을 세팅하겠다요.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졌죠? 그쵸. 무슨 값으로 넣을 거냐. 얘가 빠진 거예요. M2라고 하는 객체에서 멤버 아이디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 멤버 아이디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 여기까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으로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value예요. value. 여기는 어드민이라고 해볼까요? 어드민. 이 내용은 스크립트리 돼서 다음과 같이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M2의 set member id admin 이거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M2라고 하는 자바빈에서 멤버 아이디 프로퍼티를 세팅해 주세요. 세팅해 주세요. 무슨 값으로? 어드민이라고 하는 값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에 무엇을? 프로퍼티를 세팅을 해주는 거죠. 무슨 값으로? 이 값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른 것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코드는 보면 이건 완전히 자바 코드예요. 변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을 하죠. 메서드를 호출하죠. 아규먼트를 전달해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nd 스타트 태그. 그 다음에 스타트 태그가 컨텐트를 갖지 않으니까 태그를 닫아요.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값,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값,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값.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HTML 만드는 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표준 액션 태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성자 호출이라든가 gettera든가 setter와 같은 것들은 종종 사용이 되는데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웹 퍼블리셔 같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자바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 HTML 같은 것들만 공부해 본 그 개발자들이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의한 태그를 표준 액션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액션 태그의 구성은 태그와 어트리뷰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태그, 어트리뷰트, 엔드 태그. 태그, 어트리뷰트, 엔드 태그. 딱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트리뷰트 안에 필요한 값들을 채워주기만 하면 이 내용과 동일한 자바 코드가 JSP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액션 태그입니다. 액션 태그. 그 중에서 우리는 그 객체 생성과 관련된 액션 태그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해보죠. JSP 액션 태그 중에서 set property. 자, 아이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응? M2 객체는 멤버 아이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멤버 패스워드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멤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하고 동일하게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다? 필요한 게 value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뭐 1, 2, 3, 4라고 할까요? 비밀번호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세팅하고 싶어요. 이메일 세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JSP set property member 이메일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객체 이름은요? 객체 이름은 M2예요. M2.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value는
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admin itwill co.kr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터를 불렀어요. 위쪽에서 디폴트 생성자를 부르고 세터 후출하는 이런 코드들을 useBin setProperty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가지고서 전부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하고 싶어요. div 안에다가 id 출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출력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메서드를 직접 호출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근데 여기서도 액션 태그가 있어요. 자, set은 세터죠. 그러면 겟터는 뭐가 있을까요? 겟 프로퍼티가 있어요. 겟 프로퍼티에서는 객체 이름은 m2. 그죠? 프로퍼티 이름은 id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member 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JS 마찬가지로 JSP 겟 프로퍼티 이름은 member password 비밀번호 네임은 m2. 이만큼 넣어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메일 JSP 겟 프로퍼티 이름은 member 이메일. 그다음에 여기는 m2.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스크립틀릿과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것과 JSP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한 게 ID 비밀번호 이메일, ID 비밀번호 이메일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위쪽하고 자,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아이디만 보면은요. 이 아이디 JSP 프로퍼티 요 부분만 보시면 요 부분은 뭐랑 동일한 코드냐면 m2.get 그리고 여기 get member id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거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코드랑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입니다. 객체 이름이 m2고요. 객체 이름이 m2고 get member id. get 프로퍼티인데 프로퍼티가 member i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et member id가 되는 거예요. get member id. 게터를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게터를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죠. 그리고 게터는 리턴을 해주는 거죠. 세터는 리턴하지 않아요. 세터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그 파라미터로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는 게 세터고요. 게터는 파라미터는 필요 없고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리턴 받는 함수가 그게 게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거는 게터를 호출한 거예요. 게터. 그러니까 요만큼의 코드가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 사용한 것과 동일한 코드. 네, 이해되십니까?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게터를 이렇게 직접 호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태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여기에는 정말 자바 코드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XML 태그가 사용이 됐구나.
거기에 어트리뷰트에 세팅해주고 어트리뷰트에 세팅해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액션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JSP에서 무엇을 걷어낼 수가 있다? JSP에서 자바 코드들을 걷어낼 수가 있다. 자바 코드를 걷어내서 조금 더 HTML스러운, 즉 다시 얘기해서 웹 퍼블리셔들이 퍼블리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발자들이 자바 코드의 도움 없이 HTML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트리뷰트 사용하시는 거 잘 아셔야 돼요.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하실 때에는 아이디에 무엇을 넣는 건지, 클래스에 무엇을 넣는 건지, 프로퍼티에는 무엇을 넣는 건지, 네임에는 무엇을 넣는 건지, 밸류에는 무엇을 넣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그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들이 달라요. 태그의 이름이나 어트리뷰트 이름들은 이클립스에서 그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네. JSP 콜론 그러면 이걸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이 안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어떤 속성들이 필요하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이 안쪽에 쓸 수 있는 A가 뭐예요? 이게 어트리뷰트 이름이란 뜻이에요.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그 이름과 어트리뷰트 이름들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값들만 의미에 맞게 잘 채워주시면 이런 그 자바 코드들을 걷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혹시 뭐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